오늘은 소통의 심리학, 대화의 기술 43강을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대화의 기술에서 앞서서 강의해 드렸던 것이 관심, 두 번째 기술이 경청, 지금 세 번째 기술 공감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감의 강의도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상대의 감정을 돌아보자. 그리고 이중 메시지와 감정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대화에도 두 가지 대화가 있다고 앞서서 강의했습니다. 하나는 사실지향적 대화 있고 두 번째는 관계지향적 대화가 있습니다. 사실지향적 대화는 주로 내용과 정보가 전달됩니다. 관계지향적 대화는 주로 감정이 중심으로 오고 가는 것입니다. 사실지향적 대화에서 내용과 대화만 중심으로 우리가 상대와 대화하다 보면 우리의 대화는 아주 무미건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하기를 원하면,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면 사실 그 자체를 듣는 것 대신에 상대방의 감정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그 상대방의 감정을 듣고 그 사람의 감정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서로의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화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상대의 감정에 민감을 가져야 됩니다. 즉 상대의 감정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실 제가 지금까지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해보면 남성과 여성이 있습니다. 주로 여성들은 감성적입니다. 감정을 중심으로 대화를 합니다. 남성들은 주로 사실과 내용과 정보를 중심으로 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성과 여성에 있어서도 대화의 질이 다른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남성들은 누군가 대화를 할 때는 상대의 감정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민감성 훈련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그래서 효과적인 대화를 하기를 원하면 정말 우리는 사실 그 자체보다는 감정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의 감정을 본다. 우리가 상대의 감정을 듣는다. 주로 상대의 감정은 무엇으로 전달될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이 메시지에도 크게 두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어적 메시지가 있고 두 번째는 비언어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커뮤니케이션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언어적 커뮤니케이션과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대의 감정은 언어로 주로 표현될까요? 비언어로 표현될까요? 우리가 상대가 감정은 주로 어디로 표현하느냐 하면 몸짓 언어로 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언어의 말이 있고 비언어의 말이 있습니다. 몸짓의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누군가 대화를 하다 보면 상대가 나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달할 때 언어의 말과 몸짓의 말을 전달하는데 이것이 불일치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중 메시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이런 겁니다. 말로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몸짓 언어로는 괜찮지 않습니다. 즉 이런 것이죠. 나는 슬프지 않아요.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나는 괜찮아요. 언어의 말입니다. 보편적으로 이 언어의 말에는 주로 내용과 정보가 전달됩니다. 언어의 말을 통하여서 알버토 메르비안이 말했지만 언어의 말을 통하여서 상대의 마음을 전달하는 것은 7%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중 메시지는 뭐냐? 나는 괜찮아요.
나는 슬프지 않았어요.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몸짓의 말입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은 얼굴의 표정으로 나타납니다.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음성 언어라. 즉 목소리의 높낮이, 말의 속도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아요. 근데 제가 다시 말하겠습니다. 나는 슬프지 않아요. 나는 슬프지 않아요. 나는 슬프지 않아요. 나는 슬프지 않아요. 이러면서 눈에 눈물이 이렇게 살포시 고입니다. 언어의 말은 슬프지 않습니다. 그의 눈에 살포시 고인 눈물을 보면 그는 슬픕니다. 그래서 주로 감정은 언어의 말보다는 몸짓의 말에 묻어져 있습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 묻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또 이런 겁니다.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언어의 말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이 저를 보시면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화나지 않았다니까. 왜 그러세요? 화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의 목소리의 크기, 말의 속도, 나는 화가 나지 않았어요. 얼굴의 표정이 굳어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감정은 화가 났다는 겁니다. 보편적으로 알버트 메르비안이 말했지만 그 사람의 감정, 그 사람의 메시지, 그 사람이 진짜 나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메시지는 93%가 몸짓 언어에 묻어 있다는 겁니다.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에 묻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대화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그가 몸으로 그의 말의 속도로와 말의 크기를 통하여 들려주는 비언어적으로 들려주는 그 사람의 감정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다. 관심을 갖는다. 그 사람의 감정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곧 그 사람의 존재에 관심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심리학에도 자아 심리학이 있습니다. 이 자아 심리학은 이런 심리학입니다.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욕구가 있고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그 욕구는 상대로부터 우리가 두 가지를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하나는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고 두 번째는 또 다른 하나는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상대방의 나에게로부터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와의 관계를 맺을 때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은 욕구를 채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대의 감정에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상대의 감정을 보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로부터 사랑과 인정의 욕구를 충족하게 되고 그 사람은 나에게서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고 보니 아주 나와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냐? 여러분들이 정말 그 사람에 있어서 먼저 첫 번째 감정을 들으십시오. 사실 그 자체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들어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상대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내가 수용해야 됩니다. 상대방의 감정 그 자체는 나쁜 것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나한테 화를 냅니다. 슬픔을 표현합니다. 우리가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나를 공격하는 것이 아니다. 단지 그 사람은 나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도를 닦아야 됩니다. 그 사람은 나와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그 사람의 감정 그 자체를 수용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가 그 감정을 수용했으면 그 사람의 감정을 내가 읽어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감정을 나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박민수 교수 상담 유튜브를 통하여서 제 강의를 경청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대화의 기술, 소통의 심리학, 또한 상담의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도움을 받기를 원하시면 박민수가 쓴 마음을 움직이는 커뮤니케이션, 이 책을 한번 읽어보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이 책은 시그마 북스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저의 이 박민수 상담 TV를 통하여서 소통의 심리학, 대화의 기술, 상담의 기술을 시청해 주시고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다면, 또 지속적인 강의를 듣기를 원하면 또 여러분들이 구독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면서 저는 여기서 강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